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라이프 인생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남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을 절대 낭비하지 마라라는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오늘 하루 내가 뭘 했지? 하고 허무함을 느끼거나 항상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시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누구인가? 먼저 쇼펜하우어가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1788년부터 1860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당시 주류였던 헤겔의 이성 중심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저서는 이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인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과 의지에 사로잡힌 존재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힌두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서 이렇게 일찍부터 동양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드물었죠. 그의 철학은 한마디로 비관주의 철학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고통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답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통찰.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 매우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한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는 매우 심오한 철학적 통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경험한 일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일어날 일들도 아직은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며 추구합니다. 이런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래로 내몰죠.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만족할 거야. 결혼하면 완성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정말 영원히 행복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고 우리는 다시 불만족과 갈망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미래를 쫓아가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을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시간 낭비 패턴.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와 달리 현재 우리는 더욱 복잡하고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시간 낭비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멀티태스킹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에도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메신저를 확인하면서 업무를 하고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를 하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모든 경험이 희미해집니다. 둘째,
소셜미디어 중독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느라 자신의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스크롤하는 시간에 우리는 현재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끊임없는 계획과 걱정입니다. 내일 뭘 할까? 다음 주 일정은 어떻게 될까? 10년 후 내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넷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미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며 현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현재 순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방법들과 현대적 해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의식적인 관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관찰하거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가 순수한 인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개인적인 욕망이나 의지에서 벗어나 오직 대상 자체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주변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나무들을 유심히 보거나 하늘의 구름 모양을 관찰하거나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 간단한 활동들입니다. 두 번째는 명상과 사색의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곳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마음의 평안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감각적 경험에 충실하기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맛과 향, 질감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샤워할 때는 물의 온도와 느낌을 의식해 보세요. 이런 단순한 감각적 경험들이 우리를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깊은 독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단, 가벼운 오락거리가 아닌 진정한 지혜를 담은 책들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시간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작가의 사유, 세계에 몰입하는 현재의 시간입니다. 이런 독서 경험은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죽음 의식과 시간의 소중함.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는 죽음을 단순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만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죠.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생의 유한성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무한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도 괜찮다고 여기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매 순간이 귀해집니다. 둘째,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자신의 성장, 의미 있는 경험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셋째, 현재 순간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각성시키고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말을 했죠.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술과 아름다움을 통한 초월.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예술 체험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인 욕망과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거나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시간을 잊게 됩니다. 개인적인 욕망이나 걱정, 계획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 예술 작품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현재를 경험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현재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꼭 유명한 미술관이나 콘서트홀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길가에 핀 꽃을 유심히 보거나 새벽 하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거나 비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작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연주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존재의 깊이를 경험하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현재 집중.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에는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도 담겨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고통받는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인식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초가 됩니다.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 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자신도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셈이죠. 반대로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더 시간이 있을 때 제대로 대화하자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놀 때 우리도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일상에서의 실천법.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후에 1공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둘째, 식사 시간을 활용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오직 식사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에 3번씩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동 시간을 활용하세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사람들의 표정, 창밖 풍경, 자신의 호흡 등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넷째, 취침 전 감사 시간을 가지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할 만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연습은 현재 삶의 긍정적인 면들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다섯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지내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마음의 평안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섯째,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하늘을 바라보거나 나무를 만져보는 간단한 활동들도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현대적 의미.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와 현재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히려 현재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끊임없는 알림, 정보의 홍수,
소셜미디어의 유혹. 이런 환경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동시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마음 챙김이나 명상 같은 개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적 접근법들도 결국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긍정심리학이나 웰빙 연구에서도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이 행복과 만족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력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이 아니라 실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이나 이론을 알아도 일상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무리와 실천 다짐. 오늘 쇼펜하우어의 지금을 낭비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둘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셋째, 의식적인 관찰, 명상, 예술 감상, 깊은 인간관계를 통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일상의 작은 순간들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최소 10분씩은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도 다른 생각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속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그 한정된 시간을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을 살아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필라이프 인생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